안녕하세요.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게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죠? 건강하지 않으신 분은요. 지금 막 뛰세요 나가셔서. 정말이에요. 저도 요즘 컨디션이 조금 이렇게 매일 영상 올릴 때 힘들 때는 무조건 나가서 잠깐 30 분, 20분 동안 막 뛰고 오거든요. 프레시 에어 마시면서 하늘 보면서 나무 보면서 그러면 정말 막 이렇게 처지고 힘들고 정말 막 쉬고 싶고 이럴 때 그 전기를 딱 자연의 전기를 마시면서 몸이 막 이게 에너지가 솟아요. 그랬을 때 내가 정말 그 어떤 행복함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 때 뛰어. 뛰면 돼요.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냥 그 아픈 얘기하고 나서 제가 오히려 그냥 깔아앉아 가지고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. 좀 많이 지쳐 있었어요. 사실은 이게 일 주일 열흘 계속 이렇게 매일 영상 올리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일이 진짜 지금 많아요. 그래서 일일이 다 못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한 아직도 한 20-30%는 제 영상을 다 안 보시고 그 메일 보낸 흔적이 딱 보입니다. 그러면 제가 답을 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이미 올린 영상이 많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얼마 안 되신 분 진짜 부탁인데 꼭 그 메일 보내기 전에 이렇게 댓글로 뭘 여쭤보기 전에 꼭 영상을 먼저 다 보셔요.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웬만한 거 지금 거기 다 들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정말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좋은 정보만 이렇게 드리는 거지 실질적인 실무 담당하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될 수 있으면은 다 보시고 메일 주시고 제일 예쁜 분이 알아서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감 잡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말할 때예요. 여러분 저 그 말 많이 들으면 계속 힘나서 계속 할게요. 그리고 제가 올리고 싶은 영상들이 많아요 사실은.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캐나다가 궁금하잖아요. 캐나다를 많이 보여줄 수 있게 저한테 시간과 그 댓글로 자꾸 여쭤보면은 제가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 "아는 만큼 캐나다가 잘 보인다."예요. 왜냐면 캐나다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두려움, 공포, 불안 이런 게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현실을 올려 드리고 또 너무 막연히 환상 갖고 있는 분도 제가 이게 현실을 자꾸 이렇게 보여 드리고 실제로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교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오라는 사람도 아니고 가라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많이 사시는 분들 그 행복하지 않은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와서 오려면은 이왕이면은 이 마인셋을 확실히 해 가지고 정말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니깐요. 제가 이런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질문도 하는 건 참 좋아요. 근데 막연하게 이렇게 이민을 어떻게 가야 될지 너무 그냥 이렇게 그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걸 가끔가다 제가 볼 때도 있어요. 이렇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실은. 이렇게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영상을 다 보시면은 이 감 잡아요 정말. 많은 분들이 지금 감 잡고 계시고 감사 메일 레터가 점점 많아지는데 굉장히 뿌듯하고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힘이 날 수 있도록 영상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니면 저는 아마 못할 거예요. 좋아요, 구독 먼저 눌러 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그 캐나다 얼마만큼 아는지 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 간혹 가다가 이 마니토바뿐이 아니라 캐나다 밴쿠버도 그러고요. 어딜 가나 이 원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그 안 좋은 말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원주민이 무섭고 그 사람들 많은데 치안이 안 좋고 특히 다운타운에 그러는데 "어떻게 생각하냐?" 아니면은 "정말 가도 되냐?" 막 이러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왜냐면 제가 그 마니토바 다운타운에서 살았거든요, 한 1 년을.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. 그 여러분 원주민이 옛날 말로는 인디언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에스키모 그래서 그 말이 인종차별이라 그래 가지고 그걸 없애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인제 나온 말이 어버리지널 피플이었어요. 그러니까 인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대우해 주고 존중해 준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데 2-3년 전인가 스티븐 하퍼 여기 총리가 First Nations
그래서 First Nation, 그러니까 최초의 이 민족이라고 이 나라에 그 존칭을 쳐 주면서 여러분들이 캐나다 방송을 보시면 가끔 총리가 항상 그 원주민 추장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등장하는 걸 볼 거예요. 캐나다 무슨 캐나다 데이라든가 국경일 이럴 때. 그래서 그만큼 그분들의 이상을 지금은 많이 이렇게 챙겨 주고 인정해 주는데, 사실은 이 캐나다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, 여러분? 원주민이에요. 원주민이란 이름이 뭔지 아세요? 원래 사는 주인. 미국, 캐나다 원래요.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요. 다 원주민이 사는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요, 누가 쳐들어왔어요? 유럽. 프랑스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정착을 했고, 그다음에 영국이 시샘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이 캐나다, 북아메리카, 미국 전체 대륙을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되죠, 250년 전에. 그래 가지고 캐나다는 그 영국에 의해서 이겼고, 당연히 미국도 영국에 의해서 승리해 있는데 캐나다, 미국만 이렇게 갈라진 거죠. 그때 그 유럽계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은 어디로 쫓겨나느냐.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죠, 졌으니까. 그래서 다 외부에, 그러니까 이 다운타운이 시내가 있으면 그 보호 지역이라고 그래요. "그분들 보호 지역에 가서 살아라. 우리가 너네 대신 먹고 살긴 해 주겠다."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대주고 뭐든 다 지원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돼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까지 이분들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고 술에 쩔어 살고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. 그런데 유독, 그래서 BC주든 온타리오주든 다 북쪽에 외곽 지역에 실제로 국도 타고 가거나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요, 외곽 지역에 정말 시골스러운 그 한적한 그 마을들이 쪼끔 사는 동네 가 보면은요, 거의 원주민 사는 지역이에요.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, 왜냐면 많이 돌아다니니까. 그래서 "그곳에서 다 살아라. 그러면 정부 지원하겠다." 그랬는데, 유독 마니토바가 다운타운에 다운타운부터 북쪽으로 그 사이에 정말 거기는 원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요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,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그로서리가 하나씩 길마다 있어요. 근데 그 길마다 그로서리 하는 분들은 다 우리 한인이야. 그래서 마니토바로 이민 가 가지고 가장 많이 정착하고 먹고 살고 그걸로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있는 현실이,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원주민 사이에 가서 살고 있다는 거. 물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뭐 사건 사고가 없겠고, 뭐 유럽인들이 산다고 사건 사고가 없겠냐고요. 그거는 일부고요. 중요한 거는 이 원주민들이 자기 땅을 뺏겼단 말이에요. 뺏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, 그 사람들이 원주인인데 원래는 농사를 짓던 그 원주민들이었잖아요. 그래서 인제 그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인제 그 공산품이니 뭐니 전부 다 인제 최신식 모든 시설이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오리지널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습관 생활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뭔가 좀 부족한 듯 보이고 막 이래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운타운에 살 때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이렇게 도서관을 이렇게 가는데, 다운타운 가면은 이렇게 정말 거지들이 많아요. 여러분, 미국이나 캐나다가 특징이요, 어느 가나 거지들이 많아요. 뭐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유럽인 사람들도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돈 달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가다가 "엄마, 엄마, 엄마 막 빨리 돈 줘." 그러는 거예요. 그지라고 불쌍하다고.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어른들 눈에는 이제 무섭게 보이잖아요, 이게요.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 생김새나 모양이나, 저는 이제 그분 그 원주민들 쉘터도 가 봤거든요. 근데 어쩌면 우리 조상들 시골 그 농사 짓는 우리 조상들 모습하고 똑같아요. 농기구도 똑같이 있고요. 뭐 말려 가지고 쓰는 거 나물 캐서 먹고 한약재 막 지어서 먹고 하는 게 너무 똑같아 가지고 제가 그러죠. 우리 사촌이라고. 원주민은 우리 사촌이에요. 왜냐면 생김새 비슷하죠. 눈만 좀 더 크고 코가 좀 더 크고 골격이 좀 더 클 뿐이죠, 잘생겼어요. 그래서 제가 우리 사촌이라고, 마니토바에서 지금도 그래요. 우리 사촌이라고, 오래 사신 분들은.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위험하고 무섭고 치안이 안 좋고, 사실은요 그분들은 굉장히 여리고요 착하고, 그래서 뺏긴 거예요, 나라를. 그렇게 생각하시면 빨라요.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얘기를 나누고 저도 그 기회에서 몇 번 얘기를 해 봤는데 정말 참 안 됐어요, 불쌍하기도 하고. 그런데 인제 그분들이 그 다운타운에 살다 보니까
우리 한국 분들도 인제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처음 와서 얼마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요.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마니토바 다운타운이 우리 교민들도 거기서 먹고 살아요.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나 그런 거는 그 원주인인데 사실은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유럽인들 더 무서워해야 돼요 사실은. 안 그런가요? 그래서 그 당시에 원주민을 다 외방으로 쫓아내고 유럽인들이 들어와 서 정착하면서 이be 오늘날에는 어때요? 전 세계에서 왜냐면 캐나다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. 미국도 넓고. 그러니까 이민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모여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가 부강하잖아요. 그래서 아이도 많아야 되고. 그렇게 된 역사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남의 나라에 원주민 나라 오는 겁니다. 캐나다, 미국요. 그 카나다 그게요. 그 원주민 그 언어에서 유래된 건지 아세요, 여러분? 그래서 원주민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.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우리가 원주민 나라 들어오는 거예요. 유럽 애들도 그래서 원주민들을 함부로 무시 못 해요. 왜냐면 이 나라의 주인이야. 그 실예로요. 이분들의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모든 땅이 원주민들 거잖아요. 그래서 국가 소유되지 않는 땅들이 많아요, 외곽에. 그리고 특히 강, 산, 들 이런 거요. 다 원주민 거예요. 특별히 여기 UBC 밴쿠버에 UBC 대학 있잖아요. 그 내에 있는 아파트나 땅이니 그 주변에 그 원주민 땅이에요. 그래서 그분들이 소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건 10억 20억 하는 그 집값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. 땅은 저기 나라 원주민 거고 이 지금 집만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. 너무 신기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때 집 사기 전에 거기를 한번 알아봤거든요. 너무 싼 거예요, 이런 데보다. 알고 보니까 70년 80년 리스야. 그러니까 빌리는 거야. 빌린 데 집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. 그 나중에 인제 저게 어떻게 되더라 근데 뭐 뺏어가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걸 알고 그 집에서 다 살고 있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이 땅이 모두가 원주민 땅이에요 사실은. 그리고 제가 인제 경험한 거로는 마니토바에서 이분들이 사슴을 잡거나 뭐 채취를 하거나 고기를 잡거나 이런 거는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요. 우리가 제재를 못 해. 이 나라에서도 어떻게 못 해요. 자치법이 있어요. 그런데 인제 아는 분이 사슴이 몸에 참 좋잖아요. 용이잖아요. 근데 그 사냥을 못 하니까 그 원주민 친구가 있었어. 그 원주민 친구한테 부탁하면은 다 잡아 준대요. 그래서 저도 마니토바에서 사슴 고기를 먹었어요. 그리고 이 BC주에서는요. 어 여기가 금광이 많고 광물이 많아요. 이 BC주에서 이 산악장에 가면은. 그래 가지고 그 실제로 그 강에서 프레이저 리버 그 강가에서 금이 가끔 가다 주워 오는 경우 있거든요. 여러분도 여행 다니면서 한번 살짝 보세요.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금을 줍잖아요. 이 그 원주민이 보면 바로 뺏는대요. 왜냐면 우리는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.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면 모르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놀러 가고 주는 거는 다 뺏는대요. 그리고 여기 또 송이버섯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, 이 BC주에. 그래서 그 BC주에서 송이버섯을 따잖아요.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산악 지역, 시골 외곽 지역 가면요. 원주민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. 제가 알기로는 한 180만 넘게 지금 원주민들이 캐나다 전체에 살고 있거든요. 그중에서 마니토바는 한 10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 부족은 너무너무 많고요. 그래서 그 우리가 외곽적으로 가거나 놀러 가거나 이러면은 조그만 시골 같은데 그래서 함부로 뭐를 따고 이러잖아요. 물론 대부분은 인제 봐 주고 넘어가는데 금 같은 거 굉장히 돈이 되잖아요. 그리고 송이버섯도 여기도 굉장히 비싸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땄을 때 이 그 원주민이 이걸 보잖아요. 그럼 바로 뺏어갈 수가 있대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주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땅이며 물이며 강이며 뭐 나무며 이분들의 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현재. 그래서 전에 그 마니토바에서도 그 가평 부대가 있었거든요. 그 가평 부대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. 벌써 10년 전인데 그 가평 부대가 브랜들로 이사 가면서 그 땅이 비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거 국가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소송이 걸렸어요. 그러니까 원주민하고 국가 간 소송이 걸렸어요. 근데 원주민이 아마 이겼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 소유로 들어가 가지고 왜냐면 군부대니까 이거는 군부대는 나라와 관련되니까 인제 그냥 놔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인제 어디까지나 이거 원주민이 땅이었으니까 원래가 그 협회에서 소송을 나라에 걸어서 이렇게 승소했어요. 그래서 몇 년 동안 이게 폐허로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그때 말로는 그 누군가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팔거나 그 사람들이 이걸 공동 개발을 하든가 어쩌든가 그런다고 그랬거든요. 아마 지금쯤 뭔가 시작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원주민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갱단이에요.
그리고 깽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병입니다, 병.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딜 가나 원주민한테 무슨 이렇게 뭐 당한다거나 뭐 이런 걸 못 봤어요. 그리고 그분들은 막말로 힘이 없어요. 패배자처럼 정말. 오히려 깽단들은 막 유럽 애들, 아시안 애들, 뭐 아프리카 애들 이렇게 막 와 가지고 이 세력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요즘은 그 원주민들도 조금씩 이렇게 결탁돼 가지고 깽단들이 이렇게 막 한다는데, 깽단들도 우리와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. 자기네들끼리 조직 싸움이잖아요. 이권 싸움 때문에 싸우다가 길에서 우연히 길 가는 행인이 촉을 맞거나 우연히 이렇게 다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, 실제로 우리가 사는 어떤 지역에 그 사람들이 온다거나, 그리고 어디 가나 우리 이민자들은요 그 원주민 사는 데 안 들어가요 거의. 그러니까 이게 걱정하실 게 없어요.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? 건강입니다. 제가 여기서 살면서요 이 주변에서도 그러고요. 마니토바에서도 그랬고요. 날이면 날마다 40-50대 분들이 한참 고생하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병 때문에 고생을 해요. 뭐 암이니 뭐 디스크 걸렸니 뭐 어디 뭐 좌우지간 몸에 안 좋은 병들을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,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. 여러분, 제가 그랬죠. 몸이 가면 다 잃는다고. 우리가 그런 환경적인 건 그런 어떤 사람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병을 무서워해야 돼요 사실은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, 내가 건강하게 있고 건강하게 오셔야 되고, 건전한 생각, 건전한 몸, 건전한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기서 뭐 깽단을 보든 원주민을 보든 뭘 보든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요, 매너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고 좋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. 한국도 그러잖아요. 그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메일로도 물어보고 댓글도 이렇게 막 달리고 그러면 제가 '아이고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.' 그래서 오늘 제가 날 잡아 가지고 또 다른 거 다 제끼고 먼저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무서운 얘기 나오면 제가 얼른 빨리 올려요. 왜냐면 그게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그리고 보는 사람도 겁나고 불안해지고. 이 좋은 것도 긍정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고 앞만 보고 달리셔야지, 이것저것 걸린다는 얘기는 아직 자신이 없다는 얘기야. 그러면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. 왜냐하면 뭐니 뭐니 해도 내 나라가 최고 좋고 내 집이 최고 좋고요. 아시죠? 내가 사는 곳이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. 그니까 그것을 떠날래니 불안한 마음에 안 좋은 소문 자꾸 들리고 막 걱정도 되고 막 이럴 때는, 이런 거는 제가 이해는 해요.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, 여기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더 힘들고 아픈 것도 견딜 수 낼 수 있는 정신적인 무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,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뭐 어떻게 해서 가야 될지 지금 막막한 게 굉장히 많은데, 될 수 있으면 제 영상 꼭 보시고요. 그러고서 인제 또 정말 좀 새로운 것 궁금한 것 있으면은 좀 이렇게 뭐 좀 알려주세요. 그런 건 제가 최대한 영상에 반영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될 수 있으면 매일 올릴 건데 인제 날씨도 너무 좋고 제가 이제 야드도 좀 가꾸고 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틀에 한 번씩 할 때도 가끔 있을 거예요. 그 양해해 주시고요. 여러분이 기다려 주고 여러분이 응원해 주고 여러분이 힘 주고, 정말 제가 또 이렇게 지금 몇 분이 계속 감사 메일을 막 오는데 제가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쫙 나눠 드릴게요. 기분 정말 좋을 거예요 같이 함께 나누는 거. 그렇죠?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고요. 사랑합니다. 또 봬요.